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훈광의 북한 나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남한의 1인당 GNP가 북한보다 40배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북한보다 더 부유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북한보다 2배나 낮다는 사실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깊이 좀 파헤쳐 보자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가지 팩트를 통해서 북한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5쌍둥이 출산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선친보는 지난 1월 31일 태어난 5쌍둥이가 지난달 평양 산원에서 퇴원했다고 보도하며 조선에서 처음으로 5쌍둥이가 출생한 소식은 지금도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요, 충정, 성룡, 다정, 하룡, 리정인데요. 가운데 글자를 다 합치면요, 충성됩니다. 자녀 이름마저도 최고 지도자를 향한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북한 사회상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다음 팩트는 북한이 대선종용 월간지인 금수강산 7월호에 오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으면서 북한 인구연구소 실장과 진행한 인터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북한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난해 8세 이하 어린이들을 2명 이상 양육하는 여성들의 노동시간, 이것을 줄이고 정기휴가 기간을 2배로 늘리도록 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또 2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후휴가에 이어서 휴직도 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금전적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더라도 요즘 북한이 실질적인 출산 장려금은 돌이 아니라 쌀로 지급되는데 그 양이 너무나 말이 아닙니다. 기가 딱 찹니다. 한 푸대도 아니고 단 5kg을 출산 장려 물자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북한이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5년 5월 15일 북한 양강도에서 50대 조산원이 첩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목은 낙태 수술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의료진이었습니다. 몰래 다른 여성들을 도료했던 거죠. 그러나 한 환자가 이제 과다출혈로 병원에 실려가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당국은 지금 수술받은 여성들을 전부 찾아내려 하고 있으며 그에게 총살형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수술비는 인민폐로 100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친다면 약 19,000원 정도입니다. 북한 노동자 월급이 10배 해당되는 금액이다 보니 좀 비싸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4명씩 찾아올 만큼 여성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왜였을까요? 북한에서는 피임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피임기구를 생산하지 않으며 또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약국에서 판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을 막을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임신은 중단할 수도 없는 거죠. 합법적인 낙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동의, 시댁이 동의, 인민반장 승인, 동사무소 승인까지 받아야 하며 가난해서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복잡한 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시간이 모두 다 지나가 버린 거죠. 결국 여성들은 불법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말하는 그 생명 존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강제로 출산을 독려했더니 출산율은 1.79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경제력이 40배도 높은데 출산도 자유로운데 출산율은 0.72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북한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북한의 남한의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경쟁은 살인적이고 아이를 낳으면 그 부담을 온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아이를 낳으라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실질적인 지원은 매우 미약한 셈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낳지 않겠다 쪽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 두 지역 모두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은 강제로 출산을 시도하지만 여성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몰래 낙태를 선택하고요. 남한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미래가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주류 미디어가 이러한 비교를 거의나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좌파는요, 경제적 지원만 늘리면 출산율이 상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사실로서 입증됐습니다. 또 한편 우파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보고 나면 출산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북한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진짜 문제는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없기 때문에 희망까지도 없고요. 남한에서는 경제적 불안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조성해야 하겠죠. 집값 안정화, 고용 안정, 육아 부담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이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40배나 더 부유한 남한이 북한보다 출산율이 2배나 더 낮은 이유를 분석하면서 원인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걸 지켜보는 마음 너무나도 씁쓸합니다. 몇 년 후에는 어린이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은 대한민국, 인구학적으로는 더 젊은 북한이라는 이 실상이 금세 찾아올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매우 서글퍼지기도 하고 허탈해질 뿐만 아니라 위구심까지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